네, 조선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가 지금 폭락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조선주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아요. 홀로 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국내 기업이 지난해에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수주 낭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주 주요 기업들의 최근 주가 흐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막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제 좀 잘 버텼다, 어떻게 보면 잘 버텼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조선주들이 그냥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지수가 다시 크게 밀리면서 오늘은 좀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이제 한 달 동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조선사들이 계속 이런 이제 주가를 이제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일단 수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조선사들 같은 경우 이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주가 상당 부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지금 유럽 내에 에너지 대란이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NG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꼬여 있는 상황이고, 이를 위해서 지금 러시아산이 아닌 미국이나 아니면 중동산 LNG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LNG 운반선에 대한 발주가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재작년에 카타르에서 발주한 이제 슬롯만 이제 예약을 해놨었던 LNG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발주가 되면서 관련된 이제 수주량이 상당 부분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올 상반기 중에 LNG선의 국내 회사들의 이제 수주는 이제 63척을 수주를 했고요. 작년 대비 2.8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업체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6월 22일 날 LNG선 12척을 수주했다라는 공시를 할 만큼 LNG선의 수주가 상당히 증가를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33척, 그다음에 63억 달러 규모의 LNG선을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수주 목표가 88억 달러니까 그걸 72%를 이미 수주를 끝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올 상반기에 26척, 59억 달러를 수주를 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올 상반기 143억 달러의 수주 금액을 기록할 만큼 전반적인 수주가 상당 부분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선사들은 좀 박스권에서 움직였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NG선박에 대한 이제 싹쓸이 수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분기에 조선사들이 이제 대부분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특히 이제 후판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그런 비용 증가로 적자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선박 같은 경우는 수주를 한 다음에 2, 3년 후에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동안에 만약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조선사에서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떠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후판 가격 상승이 조선사들의 수익성을 좀 악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직전에 글로벌 이제 선박 수주가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 입찰했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의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수주 관련돼서 최근 들어 이제 수주하는 물량 자체는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는 아마 올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 아마 영업 관련된 분야는 좀 개선이 되는 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수주 낭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희망적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은 역시나 조선주에서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지금 수주 실적 면에서 이 선박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는 있지만 시장 점유율은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지난해 상반기 96%에 달했던 이 시장 점유율이 지금 현재는 70%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이렇게 점유율이 급감한 부분이 또 조선주에는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부담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주 양, 그러니까 점유율이 줄었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점유율 말고 그 선박을 이제 수주한 그 선박 수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전 세계적으로 LNG 운반선의 발주가 뭐 89척이 있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18척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4배 정도 선박 발주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국내 조선사 같은 경우도 63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89척의 이제 71%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에 이제 수주했었던 선박 척수가 17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7척에서 63척으로 뭐 그만큼 선박의 수주가 상당 부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내 조선사의 이제 슬롯이 어느 꽉 찼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지금 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도 지금 도크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수주를 한다라고 해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수주 관련된 양이 좀 줄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수주를 못하는 그런 물량이 중국 조선사로 이제 일부 이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63척을 제외한 나머지 26척 경우에는 중국에서 지금 수주를 했고요. 그 대부분은 그 카타르에서 발주한 LNG선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후동 중화라는 중화 조선은 작년에 올해 17척을 수주를 하면서 중국 내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수주를 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대우조선과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만큼 뭐 그 선박 수는 좀 줄어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카타르에서 이제 발주하는 LNG선이 뭐 중국 업체로 이제 많이 가면서 중장기적인 거는 약간 좀 부담이 될 수는 있다라는 건 또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 그 카타르에서 이제 발주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쪽에 발주를 같이 하는 이유는 그 국내에서 그 LNG선을 만들게 되면 관련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가 수주가 가능한 중국 쪽으로 지금 일부 발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에서 발주가 가격이 이러니까 국내에서도 이렇게 깎아달라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용도로 지금 중국에서 발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중국에서 LNG선에 대한 그 선박을 뭐 생산하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질 않습니다. 특히 뭐 중국에서 지금 3개 회사가 지금 LNG선을 수주를 받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후동중화 조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2개 회사는 LNG선을 지금까지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과연 LNG선을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도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그 회사에서 LNG선을 뭐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 만들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조선사로 관련된 물량이 추가적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것도 아마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LNG선을 계속 이제 건조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겪게 되겠지만 그 시행착오를 잘 시행착오를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기술이 좀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내 기업과의 이제 경쟁 관계가 된다라는 거는 좀 부정적인 그런 시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뭔가 스마트폰 업계를 보는 것 같네요.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던 국내 업체, 그리고 이 저가로 계속해서 조금씩 시장의 파이를 먹어오던 중국 업체, 그런 흐름으로 좀 조선주들도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한편 지금 조선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앵커 브리핑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지만 후판 가격 인상 이슈가 가장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원자재 값 상승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만한 관련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련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선박 가격이 지금 이제 수주 단가 계속 좀 최근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클락슨 뭐 신조선 그 지수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08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16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 수치면은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제 국내에서 조선업 최대 이제 호황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와 비슷한 가격대까지 지금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박 관련된 뭐 기자재 관련 업체들이 아마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기자재 관련된 업종에 좀 관심을 보일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선사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뭐 지금 원자재 가격 인상 부분이 뭐 완전히 해소가 돼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이후 후판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면서 조선사들의 이제 영업 적자가 계속 지속된다라고는 상황이고요. 특히 후판 가격은 전체 조선 그 건조 비용의 한 20%를 넘게 차지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기자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호판 가격이 작년에 뭐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철광석이나 유연탄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관련된 후판 가격도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00년 초반에 톤당 한 60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는 지금 톤당 130만 원으로 2배 이상 지금 가격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들의 실적이 상당 부분 좀 악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 이제 후판 가격이 조금 안정화 기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국제 철광석 가격과 이제 그 유연탄 가격이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8일 날 톤당 159달러까지 상승을 했다가 7월 1일 날 122달러까지 한 23%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연탄 가격도 3월 18일 날 톤당 288달러에서 7월 1일 180달러로 한 3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후판 가격 지금 현재 그 후판 가격의 하반기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조선사와 철강사 간에 이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올해 하반기에 후판 가격은 아마 동결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후판 가격이 안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업, 그러니까 조선사 입장에서 보면 영업 이익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뭐 긍정적인 내용도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후판 가격이 안정이 된 건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선박을 제조하기 위한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게 아마 향후에 좀 그 기업체들의 수익성 구조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계속 그 조선사들의 그 선박 발주가 줄어들면서 관련된 인력을 많이 그 이제 퇴직을 시켰습니다. 이런 퇴직이 많은 인원이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 선박 수주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전문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인건비를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비용 때문에 조선사들의 수익성 개선이 상승세가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재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기자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선박을 수주한 이후에 어느 기자재들은 약간 시간의 텀을 두고 발주가 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한 2개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이제 선박 관련 엔진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박을 그 발주한 이후에 보통 1년 이후에 보통 이제 엔진들이 발주가 되는데요. 이런 엔진들이 작년 이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박 수주가 일어났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서부터 발주가 좀 물량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보냉제 관련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 그 이제 LNG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 LNG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초저온의 탱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걸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런 제품 같은 경우도 발주한 지 1년 이후에 발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서부터 아마 발주량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업종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반기를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주목해야 될 부분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중에서도 좀 지금 임순재 대표님이 가장 주목하고 살펴보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 개인적으로 이제 보냉제 관련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지금 뭐 고보냉제 관련 기업 중에서 상장돼 있는 게 이제
지금 한국카본하고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동일 네. 네, 하여튼 두 회사가 갑자기 이제 이름을 네. 이제 헷갈리는데요. 네, 두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국카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뭐 LNG선용이나 LNG 보관용 이런 이제 탱크와 그다음에 LNG선 가동용 탱크들 이제 제작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LNG선 관련돼서 한국 그 해양하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의 납품을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관련된 수주가 증가할수록 뭐 매출이 증가할 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본행제 관련돼서는 선박 수주한 이후에 1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이제 이걸 공급하는 업체들한테 이제 재발주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작년서부터 이제 수주한 물량이 아마 올 하반기서부터 발주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올 하반기 이후에 실적 개선세가 지금보다 좀 뚜렷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향후에 그 선박이 친환경 선박으로 많이 바뀌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많이 예상하고 있는 게 이제 암모니아나 그다음에 수소 관련된 액화수소 관련된 그런 이제 선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선박들에도 그거를 이제 담기 위한 이제 어떤 이제 저장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LNG 선에 그 만들었었던 그렇게 이제 완전 밀폐되는 그런 그 탱크 만들었었던 기술이 이런 암모니아나 액화수소를 저장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 향후에 친환경 선박이 나왔을 때 그런 수주 관련된 이 모멘텀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